여기에는 해당이 안 되고 그냥 저 참고 삼아 그냥 우리 선생님께서 준비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예. 왜냐하면은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상황이 이게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처럼 이제 우리 생활 속에 이제 깊이 파고들어서 계속 지속될 것인데 그럼 학생들이 교육은 그때마다 계속 원격 수업으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당분간 치료제가 나오기 전에는 확실하게. 그럼 이 손실되는 이 교육 손실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될 것인지 뭐 임기응변적인 그런 대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보충 수업을 보완한다라든지 아니면 기술적으로 한다라든지 가정교육에 덧붙여서 이런 거를 뭐 어떻게 해 나가야 될지 그런 대책을 세워야만 예기치 않은 이 교육 손실을 좀 대응해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학원 같은 데서는 이런 중앙일간지 같은 데 보면은 학원 같은 데서는 출석하지 못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시 그 수업 내용을 송출해서 수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데 우리 제주도 교육은 아마 그게 거의 형식적으로 한다 하고 하기만 했지 어떻게 이루어져 나가고 있는지 학생들이 어느 정도의 수업 효과를 받고 있는지 판단을 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고 힘들 겁니다. 예, 저는 이제 좋은 질문이시고 저는 두 가지를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제가 이제 이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만약에 오프라인 그 수업을 해야 한다면 일방향 수업, 오프라인 온라인 수업에서도 일방향 수업이 있고 쌍방향 수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방향 수업의 효과가 엄청나게 반감됩니다. 사실은 아이들이 이렇게 보면 그 수업에 들어가기만 하고 사실은 딴짓하는 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업 효과가 아주 3분의 1도 이제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지금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그 학교의 점검은 정확히 잘 하지 못하겠습니다만은 쌍방향 수업을 많이 늘려나가겠다는 것이 첫째 저희 계획이고요. 두 번째는 그거에 부족한 부분은 이 지면을 통해서 그 학습 종합 정리한 것을 배달하는 식으로 해서 기초 학습을 보충하는 그러한 그 보완 제도를 이제 취할까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보면서 그래서 그런 거에 떨어진 학생들은 아주 핵심적인 요소 이 단원에서는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된다는 그런 거를 이제 유인해 가지고 이제 학교로 배달하는 그런 정책이라든지 학교로 주어 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는 이제 선생님들을 제가 스카우트 시켜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런 건 이제 차후 문제고 어쨌든 방향은 그런 쌍방향 수업을 확대하겠고 그거에도 부족한 거는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종합 정리해서 학생들에게 배분하는 그런 역할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전부인데 이거에 대한 어떤 개선점이라든지 이게 찾아지지 않으면은 사실 큰일 것 같아요. 어쨌든 아이들이 학교에 나오지 이 면대면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이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렇죠. 집에 있는 아는. 제가 저 갖고 있는 휴대폰으로 서울에 있는 그 손녀들하고 영어로 이제 화상 수업을 합니다. 제가 이제 초등학교 이제 5학년하고 3학년인데 1년 내내 하니까 걔네들이 영어 회화 굉장히 많이 늘었어요. 어쨌든 쌍방향으로 해야 되지 일방향으로만 해서는 안 되겠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일방향으로만 해서는 아이를 컨트롤할 수도 없고, 근데 쌍방향으로 하면 누구 어디 있어 해서 이제 불러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제주도 교육청에
우리 그 학교 문화가 쌍방향 수업할 수 있는 정도의 어떤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지 지금 제가 현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걸 일단 내가 만약 성공하면 그거부터 점검해서 빨리 보완시키려고 이렇게 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이성문 교육감이 이제 추진하는 복지 쪽에는 좀 제가 조금 지금 상태로 지금 답보 상태로 저는 두고 나머지는 이 교육 실질적인 어떤 교육 과정 운영 이런 쪽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지고 그걸 좀 향상시키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 세수에 교육 예산으로 빠지는 게 한 20% 정도 되잖아요. 20%가 넘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학교 예산이 모자라서 사업 못한다라는 거는 전혀 아니고 이게 지금 전부 이 시설 투자라든지 마인드 자체만 이런 쪽으로만 지금 돈을 쓰고 있지 교육에 대해서 실질적 투자하는 그 비율은 엄청나게 낮을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렇게 다녀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학부모들이 빨리 원하는 것이 뭐냐면 환경 개선, 체육관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자꾸 요구하는 거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아이들 공부하는 데에 좀 질을 높여달라고 요구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빨리 체육관이나 뭐 이런 거 지어달라고 해놓으니까 시설 투자가 많이 이제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제주도끼리 말하면은 공짜 교육 이거를 좀 지향시키고 이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의 질을 높이는 교육 과정에 돈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약화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두 가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예. 지금 그 코로나 백신 접종에 관련돼서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수능 학생들은 어쩔 수 없이 수능 보내기 위해서 대부분의 접종은 백신 접종은 사전에 맞지만 그 외 1, 2학년들 학부모들에 대한 부분은 알게 모르게 뭐 사망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 때문에 학부모들이 백신 접종을 좀 꺼려하는 입장이며 지금 교육감이 현 이성문 교육감이 많은 설득과 홍보를 통해 가지고 동경하는 차원인데 교육감 후보로서 거기에 대한 입장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돌봄 교사들이 현재 기간제에서 정규직화를 요구하면서 지금 파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교육감이 후보로서 교육감이 됐을 때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교육 정책에 대한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접종 관계는 일반적인 상식으로서는 예방 접종을 해야 하죠. 해야 하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쪽에 대한 전문의하고 만나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제가 어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이 코로나와 관련된 전문의를 만나서 의견을 나누고 또 그 전문의를 통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이 가도록 맞는 거에 대해서 정말 믿음이 가면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예방접종을 하도록 제가 앞장서서 나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좀 더 그때 가서 좀 판단을 다시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돌봄교사인데 이 돌봄교사는 제가 구체적으로 이제 파악을 돌봄교사가 과연 몇 명이고 뭐 이런 파악은 아직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돌봄교사의 그 역량이나 또는 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봄교사가 우리가 할 때는 돌봄교사 생각도 안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은 아까 제가 발표했던 것처럼 제주도에 전국적으로 그 부부가 직장을 갖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돌봄교사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많이 검토하고 긍정적으로 이제 생각해 볼 그런 생각입니다. 저도 몇 가지 여쭤볼까 하는데요. 그 후보님의 제주고 학부모들은 자기네 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해달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대주교육청에서는 일반고로 신설해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랑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아이비 교육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육 과정을 들여다보면 결국 국제학교에서 하는 수업들이
뭐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사의 질은 좀 다르겠지만,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많은 사람이 지원을 했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가다 보면 이제 아이비가 공교육이 안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는 이제 국제학교가 메리트가 과연 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잘 몰라서 예. 그거 좀 설명해 주셨으면. 아까도 나 우리 저 대표님하고 이제 요 녹음하기 전에 잠깐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저는 아이비 학교에 대해서 비교적 이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이야기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이 아이비 학교의 가장 기초 출발은 독서에서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다양한 독서 활동을 통해서 기본 지식을 습득해 하고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선생님이 도움을 받아가면서 토론 문화에 이렇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토론 문화가 발전되면 또 그 토론의 주제를 설정해서 그 주제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글로 표현해보는 이런 것이 아이비 학교의 이제 그 장점인데 그거는 이제 방향성으로 보면 정말 맞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교육 제도와 아직은 맞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특히 대학 입시와 아직은 맞지 않다. 본래 아이비 교육이 이제 스위스 제네바에서 이제 그 지역에 있는 그 공관원 출신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교육시킬까 하는 데서 고민해서 그 만들어낸 것이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비 교육 도입이 본래 영어로 도입이 됐습니다. 지금 전 세계 한 160여 개 그 나라가 이 아이비 교육 프로그램을 이제 이용해서 대학 입시에 이제 이용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아이비 교육의 방향이 세계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방향이지 국내 대학교에 들어가기 위한 방향성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국내 대학은 뭐 우리 기자님들 아시다시피 수능,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교과전형 이 세 가지로 지금 뽑고 있거든요. 크게는. 그런데 지금 이 정부가 처음에 이제 수시를 많이 확대했다가 서울 시내에 있는 그런 뭐 말씀 안 드려도 그 서울 시내는 그 주요 고등학교들이 이 입시 체제를 막 무너뜨리면서 결국은 2019년도 11월입니까? 12월 달에 특목고하고 자사고하고 외고를 전부 다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데서 출발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비 학교는 사실 제주 그 표성고등학교에 교육을 했는데 방향성은 맞지만은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다. 그 이유는 일단은 수능을 볼 수가 없습니다. 표성고등학교들은. 수능으로 뽑는 학생이 40%의 기회를 주는데 40%의 기회는 아예 박탈당한다. 처음부터. 이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2024년도부터 이제 대학 입시 제도가 바뀌는데 그때에 아이비 학교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독서라든지 봉사활동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전부 다 입학 요소에서 다 빼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표성고등학교 아이들은 불안해할 겁니다. 그런 것들이 많이 걱정돼서 그렇지 나는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거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아이비 학교가 국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한국어로 도입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어로 도입했지만은 영어와 예술은 영어로 시험을 봐야 합니다. 이 영어 시험은 자체 시험이 아니라 IBO 본부에서 출제해서 내려보내면 그 시험에 통과해야만 디플로마를 딸 수 있습니다. 디플로마는 자격증인데 딸 수 있습니다. 이 통과 못하면 자격증 자체를 못 땁니다. 대학교 진학과는 상관이 없지만은 대학교 수시 전형할 때 디플로마 자격을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 하는 것은 대학교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런 것들이 좀 앞으로 염려가 되고 좀 저는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고향에 있는 학교고에서 그런 것들이 염려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제주고의 그 일반고 전환 문제 또는 새로운 일반고를 신설하는 문제
제주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문제도 뭐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제주고등학교가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지금. 그리고 거기에 학과가 전부 다 관광계열 특성화고등학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학생이 수준이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시내 일반계 고등학교 들어가는 학생 퍼센테이지가 약 60%에까지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에 합격하고 있을 겁니다. 내신 성적이. 그러면 그 위에 학생들이 시내 시내 특성화 고등학교라든지 아니면 그 읍면 지역의 일반계 고등학교로 아마 들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주고등학교를 일반고로 전환했을 때에 그 특성화 고등학교에 들어갔던 그 학생들은 잘은 모르지만 거의 한 7, 80%의 학생들이 읍면 지역의 학교로 이동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이런 또는 고민이 생깁니다. 그런 고민을 해결해야 되고요. 두 번째, 그러면 제주고등학교를 그냥 놔두고 일반고로 신설하자 하는 것은 지금 뭐 도로 문제라든지 또는 그 학교 부지가 수십 년 동안 제주고등학교가 관리해온 학교거든요. 물론 그 지적 재산권은 도교육청이 갖고 있지만은 사실은 관리는 제주고등학교가 다 관리를 해왔거든요. 거기 가서 이제 지을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제주고등학교 또 일고 그다음 새로 생기는 그 제주 뭐 일반고등학교 새로 생기는 일반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이 어떤 역학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를 좀 하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님이나 동문님들도 그런 점에서 많이 고민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애당초에 이런 거를 좀 교육감이 생각하고 좀 대화를 물밑 작업을 좀 하고 또 연구도 좀 하고 이렇게 추진됐으면은 좀 더 그 추진하는 방향이 쉬웠을 건데 일단은 풍선 터뜨리기 식으로 폭탄선을 해버리니까 이런 도민사회에 이렇게 불안을 초래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서 저도 교육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안타깝고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걱정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회도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서귀포시 우회도로 앞에 그거 우회도로는 이제 만약에 이게 기회가 있어서 제가 만약에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도하고도 다시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우회도로가 생기고 거기에 새로운 학교가 지어지면 사실은 거기에 학생 이동권에 있어서 상당히 불안한 요소는 많이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논의돼야 될 거고요. 그렇지 않고 뭐 다른 길이 있으면 또 다른 길로 이렇게 협의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다면 또 협의하고 그는 뭐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로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이거